안녕하십니까. 시민론은 뉴탐사 원자력 엑스파일, 오늘은 서균열 교수님 같이 진행합니다. 네, 올해의 마지막 주 그리고 마지막 방송. 그렇지만 항상 마지막은 새로움을 잉태하는 것이죠. 올해는 어떤 뉴스들이 있었을까? 원자력 뉴스가 굉장히 풍성했었던 것 같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 때문에 특히 그랬는데요. 원자력 안전과 미래를 역행하는 2023년도 최악의 원자력 10대 뉴스를 뽑아봤습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까지 있었던 원자력 뉴스 중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어느 언론사도 이렇게 방송을 해보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사실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먹거리를 위협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특히 올해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의미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렇죠. 사실은 뉴스라고 하지만은 얼핏 우리 이덕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뉘우치는 뉴스. 뉘우치는 소식이 될 것 같아요. 특히 뉘우침이 많을 수 있는 올해였던 것 같고요. 어찌 보면은 이 사건들로 해서 후쿠시마도 있었지만요. 원전과 민심이 더 많이 괴리됐다. 그런 점에서는 참으로 아쉽습니다. 그리고 원자력 내부에서도 균열이 감지됐고요. 물론 이단 세력은 많지는 않지만은 뚜렷이 국민께 알려졌던 그런 점에서 보면 또 의미 있는 한 해이기도 했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원자력 안전 그리고 에너지 미래를 생각한다면 이렇게 갈 수 있을까?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반면 교사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그런 점에서 정말 뜻깊은 10대 뉴스이기도 하지만 한 가지가 빠졌더라고요. 예? 한 가지 빠졌는데 저는 그냥 제가 제 머리 깎을 수는 없지만은 서균열 교수의 형사 고발. 저는 굉장히 특별하다고. 이거는 어느 나라에서도 있지 않았던 아주 원시적인 고려 시대에나 있을 법한 그런 미개한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그렇죠? 물론 경찰에서 불송치 무혐의로 처리됐지만은 제 가슴에는 그 상처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제 뭐랄까요? 그 정신적인 고통이라는 거는 이건 뭐하고도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저에게 큰 상처를 주었던 그런 한 해이기도 한데 늘 그렇다시피 거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한번 찔러보지 끝이에요. 이건 무고죄이기도 하고요. 명예훼손입니다. 이 경찰 송치 문제는 네. 교수님 개인적으로는 사실 처음 있는 일 아닌가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잘못이 있었다면. 그렇지만 이거는 국가 차원의 일이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제 개인적인 무슨 사익을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 국민, 우리 어민, 우리 주부님들, 우리 아이들, 우리 국가 생각해서 했는데 정작 어민 단체에서 고발을 했다. 이건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제가 그냥 참고 있는 거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전 투가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일단 그건 이제 10대 뉴스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영순위에 있었던 거죠. 지금 이제 1순위 발표하시죠. 예, 영순위입니다. 근데 네. 사실 국가 민족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모든 방송부터 시작해가지고 콜 하는데 굉장히 많았습니다. 1년 12달. 굉장히 여기저기 많이 다니시면서 사실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등에다 칼을 꽂는 행위 아닙니까? 이런 문제들이 사실 양심에 따라서 일본의 오염수 배출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문제점도 지적하고 그러시는 거를 사실 어민들은 오히려 어민들의 그런 행위를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어민들의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행위인데 그런 것들을 또 정치적인 행위로 이렇게 보고 너무 과대 해석을 해서 아마 그런 고발 사건들은 뒤에 배후가 분명히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아직까지 그런 것들은 우리가 뒤에 조사는 안 해봤었습니다만 안타까워요. 순수하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그동안에 서울대 핵공학과 교수로 계시면서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계를 지금까지 쭉 끌어오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양심에 따라서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런 것들을 갖다가 그렇게 경찰에 고발을 하고 이렇게 하면 진짜
학자분들이 양심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를 방해하겠다는 의도로밖에 안 보이고 그 뒤에 순수성을 하나의 사업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폄하하는 또는 범죄시하는 아니 양심에 따른 말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실천하는 분들을 네. 그렇게 몰아갈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 정도로 짧게 끝내야 되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그 명목상으로는 업무 방해였죠. 근데 그때 기자분 몇 분께서 실제 그 현장에 내려가서 태안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주장하는 어느 것도 사실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무슨 값이 절반으로 떨어져 이런 게 아니었대요. 그리고 제가 어디 가서 방송한 내용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 인과관계를 더욱이 찾을 수 없었고 오히려 올랐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뭔가 사과라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공인으로 했던 건데, 근데 이제 일단 그래서 이런 건 참 뼈아픈 건데 우리가 이걸 가지고도 뭐 한나절 갈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런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빨리 1순위로 가서 우리 후쿠시마에 저기 집중을 하시죠 먼저. 1순위 가기 전에 0순위로 먼저 우리 교수님 네. 경찰 조사 문제를 먼저 다뤘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이제 다뤄야 될 것이 1순위 넘버 1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개시입니다. 8월 24일 날 첫 방류가 됐죠. 7월 4일 날 IAEA 그로시 사무총장이 일본에 IAEA 리포트를 제출하고 바로 액션을 들어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사실 그림에서 잠깐 보시다시피 앞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30년 동안 후쿠시마에 저장되어 있는 137만 톤의 오염수를 30년에 걸쳐서 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 그 근본적인 의문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 오염수 좋습니다. 물론 처리수라고 하기도 하고요. 좋은데요. 그 오염 물질들이 어딘가 남아있지 않을까요? 걸렀다고 한다면은 어딘가 그 필터가 됐건 어딘가 있을 겁니다. 오염토에 있을 수도 있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러니까 일단 좀 말씀드리는 게 일단 오염물, 그러니까 폐수가 생기면 이거는 폐기물이 있다면은 없애는 건 불가능합니다.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죠. 반감기를 이용한 그냥 세워라 내워라 기다리기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버리게 되는데 그런데 거기에 실제 걸렀다면은 걸른 거를 어떻게 할 건지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저는 이게 문제라고 봐요. 그 하이 인테그리티 컨테이너라고 하는 고건전성 용기에 저장해서 그냥 그 발전소 부지에 또 따로 이렇게 저장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거를 영구적으로 처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데 대한 대안은 아직 없고 그냥 알프 장비 이용해서 제염 장비를 동원해서 걸러내겠다 이런 생각만 나오고 있지만 실제 그림에 보여드린 것처럼 사실 방송도 잠깐 했습니다마는 지하수가 발전소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차수벽, 동토 차수벽에 얼음을 올려가지고 지하에 댐을 건설한 그런 형상으로 지금 동토 차수벽이라는 걸 설치를 해서 오염수 발생을 억제를 하겠다 이렇게 했지만 실효성이 없었죠. 그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조금 늘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 거의 10년 전이라고 보는데요. 그리고 그때 TV 조선에서 제가 인터뷰했던 그때 그 시점에서 동토 차수배령을 해가지고 막겠다 접근 자체를 그러면은 수산물 소비에도 괜찮다는 말이었어요. 그때 일본 아마 과학 참사관이 제 연구실에 여러 차례 찾아와서 저는 또 믿었죠.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근데 그걸 가지고 또 트집을 잡고 인신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이런 이 앞뒤를 따지지 않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런데 그때 제가 일본 참사관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물론 전달 안 되겠지만 동토 차수벽이라고 하는 거는 공학적으로 볼 때도 현실적으로 볼 때도 절대 실현 가능성이 없다. 차라리 그때부터 인공호수를 파든지 다른 방법을 강구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은 절대로 태평양에 버린다는 생각은 하지만, 왜냐하면 그때 보이잖아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태평양에 버린다는 생각을 하지 마라. 그리고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게 그렇구나.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물론 다 그렇고요. 핵무기를 가진 나라는 죄다 핵폐수를 버려왔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아마
버리려고 하겠지. 근데 그거를 국제 원자력 기구가 발표해 준 날이 7월 4일이죠. 최종 보고서를 제출한 날이 7월 4일입니다. 네. 미국 독립 기념일입니다. 아, 안 그래요? 그런가요? 그렇죠. 저는 물론 그렇게까지 할 건 없지만은 거의 독립 선언한 거죠. 그렇죠. 아, 우리도 좋아. 우리도 버릴게. 너희 그렇게 버리고 왔는데. 그러면은 로카스가 당연히 다음에 나오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저는 절대 극구 반대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막지 못했습니다. 예. 역부족이죠. 모든 대한민국 시민들의 의식 있는 분들은 전부 다 이걸 반대하고 한 목소리를 내고 힘을 모아보았지만 역시 정부가 미지근한 대응과 태도로 일관하는 바람에 결국 막지는 못했습니다. 정부는 미지근한 건 아니고요. 비겁한 것이었고 그 처음부터 대통령하고 총리 사이에 그 밀담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걸 단지 국민에게 그 시간을 벌어가면서 그냥 앞에서는 조금 이렇게 관망하는 듯한 그렇지만 뒤에는 벌써 이야기가 다 끝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만 벌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에서는 미온적이 아니고 비겁했다고 봅니다. 아주 비겁했어요. 다음은 이제 두 번째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한 IAEA가 물론 국제기구로서 독립적으로 이걸 검증해서 평가 보고서를 제출했다. 국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해서 보고서를 제출하겠다는 7월 4일 날 제출했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실제로는 굉장히 좀 웃기게 돼 있어요. 아니 그게 국제 기준에 적합한지 안 한지를 일본 정부가 돈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검은 고리가 의심시 된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실제로 조르세티라고 하는 일본 외무성 간부의 인터뷰 자료를 제보를 하게 됩니다. 뉴탐사에 제보를 하게 돼가지고 그 내용을 쭉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IAEA 관계가 일본 정부하고 양호하면 한국 전문가 파견가 있는 사람은 장식물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가 있고 이거는 더 탐사에서 집중적으로 보도를 한 일주일 이상을 계속해서 이거를 보도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같은 전문가님들은 다 좀 죄송하지만 바지적으로 역할을 하다가 그냥 돌아온 것이고 국세의 낭비죠. 뭐 그렇잖아요. 그렇죠. 뭐하게 가나요? 뭐하게 가나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정말 그냥 그 점입 가경이라고 하죠. 수치스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그리고 왜 우리가 일본을 위해서 이렇게 학계는 나서줘야 되는 건지 사실 전문가들이 제 이상해요. 역할을 좀 제대로 해도 네. 이렇게까지는 안 가거든요. 근데 보통 전문가들은 학회가 그렇다는데 어떻게 해요? 따르죠 뭐 라고 했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이거 가짜 뉴스를 제가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생존 또는 생업을 위한 그런 타협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 양심을 걸고 용감하게 나설 수 있는 일단 이번에 그 고소고발 당하니까 괴롭긴 하지만 할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서세요. 그리고 사필 규정입니다. 우리가 어떤 정치적인 그런 비리를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가장 큰 건 이거예요. 그걸 기화로 해가지고 모든 뒷조사가 있었습니다. 뭔가 하나 털어보려고 제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온갖 인신공격, 저에 대한 폄하. 근데 소명 자료가 있었건 다 했거든요. 그래서 떳떳하게 해도 된다는 그런 거를 올해 느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뇌물 스캔들 관련된 공문도 발견됐다 이래가지고 사실 더 탐사에서 공개를 하니까 중국이네요. 관영통신에서 이걸 받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보도를 하면서 전 세계에 많이 알려졌고 네. 최근에 그 뒤에는 이 뇌물 거래용이다 최종 보고서가 먼저 제출한 것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사전 유출 혐의가 있어가지고 조르세티 초안을 미리 보내왔습니다. 이거는 일본의 배출 계획 자체가 국제 기준에 부합한지 여부를 평가하는 보고서인데 그거를 사전에 일본에 보내서 정부에 보내서 이걸 평가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쪽에서 코멘트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증거를 대라 그랬더니 어류 채집한 거 있잖아요. 시료 83개가 채집이 됐는데 거기에서 OBT라고 하는 유기결합 삼중수소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문장이 있어요. 그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최종 보고서 보니까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맞나요? 예. 그래서 이게 결국은 83개 시료 채취해 가지고 분석한 게 IAEA가 독립적으로 검증을 한 게 아니고 일본 정부가 이렇게 써달라 하고 문장을 적어준 걸 그대로 반영을 했다니까요. 최종 보고서에. 이걸 이제 자율 검증, 셀프 검증, 그리고 그냥 그 답이 미리 정해진 보고서, 답정보라고 하죠. 그런데 그런 점에서는 정말 이번에 국제 원자력 기구가 어떤 기구라는 게 다시 한번 극명하게 알려졌는데, 문제는 그리고 끝이라는 거죠. 그걸 끝까지 추궁하고 추구하고 거기서 이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고 가야 되는데, 거기는 또 외압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미국이겠죠.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그렇죠. 슈퍼파워가 뒤에서 맞습니다. 받쳐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것 때문에 결국은 다시 또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는 건데, 결국은 이보다 더 큰 사건이 터져야만이 그때 가서 뉘우칠 것 같습니다. 이 인간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 정도 가지고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나라가 어딜지는 모르죠. 예. 아마 중국일 수도 있고. 그렇죠. 예,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조르세티의 제보 사항이 사실상 사실에 부합한다라는 결론을 내고 더 탐사에서 집중 보도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을 전면 수입 금지했어요. 8월 24일 날 첫 방류를 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일본산 수산물을 100% 전면 수입 금지하겠다. 이거를 발표를 한 거예요. 근데 미국의 힘을 믿고 일본이 막 방류를 추진을 했는데, 막상 미국은 저 중국에 무슨 압력을 행사하거나 뭐 제대로 된 얘기를 하거나 떳떳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중국의 이런 정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할 내용이 없다. 이렇게 합니다. 중국을 뭐라고 나무라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는 것 자체가 국제적으로 이게 부당하다는 거를 미국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냥 앵무새처럼 IAEA가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하다고 평가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내보내는 게 뭐가 문제냐. 이제 이런 정도지. 실제로 중국이 강력하게 수입을 금지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입장이 잘못됐다는 거를 시인한 꼴이 된 거예요. 이게 외교력 아닙니까? 그렇겠죠. 한국 정부는 도대체 뭐 하는 정부냐. 제대로 얘기해도 될 상황인데, 이게 우리가 어민들은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좀 자율적으로 좀 강화를 해야 됩니다.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영향을 덜 받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일본산 가리비다, 아니면 일본산 회다, 이런 것들을, 화로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지정을 하고 표시를 정확하게 해줘야 돼요. 이게 안 되고 신뢰가 깨지면 또 소비 시장에 얼어붙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제대로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일본이 중국에 수출을 못하니까 한국으로 수출을 늘리겠다 이러고 있어요 지금. 이때 쓰는 게 이제 호구죠. 호구, 국제 호구론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윤 대통령 다니면서 여러 가지 좋은 외교적 성과도 있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그 호구 역할을 하는 게 특히 일본에 참 억울하죠. 그리고 좀 많이 품격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세요. 이런 그 화로 말씀이 나왔으니까요. 화로차가 우리 강토를 누비고 다니지 않습니까? 물 줄줄 흘리면서요. 그렇죠? 완전 누비고 다니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화로차는 일본 땅덩어리에 바퀴 못 들이내매거든요. 그렇죠? 이거 불공평하지 않나요? 일본 차가, 네. 물차가 한국에 들어와서 네. 내려놓고 예. 물까지 다 버리고 당연하죠. 한국 물을 네, 싣고 채웠죠. 거기에 한국 회를 잔뜩 싣고 간답니다. 아, 그렇습니까?
어쨌든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여기까지 왔는지, 그리고 이제 아까 원산지 표시하니까 말씀인데, 많은 게 그 원산지 표시로 막을 수 없는 그런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빤한 그 구멍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각지대, 뭐 늘 말씀드리지만 후쿠시마현 포함해서 8개, 16개 이런 현이 잡아가지고 어디다 출하할까요? 도쿄에다 하지 않겠습니까? 저라도 오민이라면 도쿄에다 하죠. 제가 받고. 그렇죠. 그러면은 도쿄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받지도 않아요. 그냥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결국은 방패밖에 없어요. 우리가 선량계 갖고 다니면서 측정하는데 그게 될 일입니까?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한두 마리입니까? 수십 마리입니까? 수백 마리입니까? 네. 이거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나라가 국가가 나서주는데,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안 하니까 나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보다 어찌 보면은 이거는 정말 우리 아이들 식탁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커 나가야 될 아이들. 아직 30년이고 지금 이제 3차 끝나고 별거 아니던데 지금은 당연히 깨끗한 물 나갔겠죠. 앞으로가 문제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그 이유가 된 거 어디 있을까요? 슬슬 나가지 않을까요? 왜냐면은 왜 이걸 하죠? 자기 강토에 이걸 두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예. 만약에 그런 생각이 있었다면은 그 많은 그 대안들, 거기에는 콘크리트 그 모탈화 해가지고 하는 거 그거마저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거 현장에 둘까요? 폐로라는 걸 하면서 슬슬 버리겠죠. 저는 그게 진짜예요. 아직 진짜는 오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근데 그 전에 우리 국민께서는 거의 대부분 우리 시민 어민께 그냥 관심 밖으로 가버렸죠. 그게도 이제 그거를 일본은 노리고 있었던 것이 우리는 그대로 그들의 그런 놀이에 게임에 말려들고 있는 것이죠. 참 안타깝습니다. 네 번째, 윤석열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대책으로 향후 6년간 3조 원을 집행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수산물 비축 사업부터 해가지고 자금 이차 보전, 수매 지원, 그다음에 소비 상생 할인 지원, 뭐 이런 소비 진작으로 돈을 쓰고 나머지는 이제 측정, 확인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한 3,700억 정도, 3,800억 정도 방사능 감시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피해 어민한테 집중해서 지원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3조가 아까워요. 왜냐하면 3조 중에 1조만 투입해도 후쿠시마 오염수 발생이 안 되게 차단을 해버릴 수가 있을 건데 그렇죠. 1조가 아니라 뭐 2천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데다가 돈을 쓰는 게 오히려 더 낫지. 배출을 허용을 해놓고 우리는 그 뒤에 가서 그 광대한 해역에서 측정하고 엄청나게 들어오는 해외 수산물 그거를 검사할 생각을 하고 이거는 이게 맞는 정책인가요, 교수님? 거의 자초지종도 판단이 안 돼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 설명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왜 우리가 이걸 하죠? 일본 정부가 방류하는 거를 투기하는 거를 그냥 묵인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거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제대로 되어 있다. 뭐 이렇게 3조를 쓸 테니 우리 예산 끌어 여기에 집어넣어라 라고 일본 정부의 외교적인 통로를 통해서 요청을 하고 받아내야 됩니다. 아니면 안 자체적으로 그래요? 3조를 투입하면 네. 받아내야죠. 당연히 받아내야 받아내야죠. 됩니다. 우리가 뭐 다 포기했지 않습니까? 그 뭐 위안부 포기 다시 또 열려 다 포기. 이것도 우리가 또 우리 국민 세금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거 왜 하죠? 일본 정부를 한국 정부가 용인해주고 그 대가는 누가 치르죠? 우리 국민이 치르는 겁니다. 이건 아주 부조리해요. 이보정이에요, 이보정. 네, 이 보종이 또 뭡니까? 입만 열면 호구가 되는 정책. 예. 하여튼 새로운 어휘 참 배우는 게 아주 즐겁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 보종이라고 하셨나요? 입만 열면 호구가 되는 정책. 네, 정말 너무 대한민국이 처참합니다. 제가 볼 때는 물론 정치 더 큰 현안들이 있겠지만 이거는 국제적으로
많이 창피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가만히만 있었으면 가운데 중간이라도 가는데 굳이 그 저기 앞서가지고 그것도 국민 눈치 보아가면서 국민을 납득시켜 가면서 거기 들어가는 돈 왜 써요? 그렇죠? 그거 우리 저기 정부 돈 뭐죠? 우리 세금 아닐까요? 혈세인데? 저 돈이 다 진짜 제대로 흘러가는지도 사실 모르죠, 뭐. 모를 그렇죠. 일입니다. 네. 그럼 누가 감시해요? 감사원은 뭐 지금 뭐 완전히 그냥 그러게요. 그런 거 감시하는 데가 아닌 걸로 이렇게 돼 있고. 네. 이건 뭐 하여간 입호정.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들을 추진하는 이유를 참 한심하지만 우리 정부입니다. 정부는 이런 정책들을 국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정책을 추진하겠지만 세계에서는 보는 눈이 있는 거예요. 세계에서 한국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뉴욕 타임스 같은 보세요. 네. 일본 방류를 해가지고 한국의 원자력계가 쪼개졌다는데 원자력이 쪼개지는 않았습니다. 단단히 뭉쳐있죠. 단지 조각 몇 개, 몇 사람, 10사람도 안 돼요. 스플릿 나와 있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참 우리는 바로 옆에 있잖아요. 어찌됐든 물론 해류가 어쩌고저쩌고 그거는 해류 이야기고요. 예. 해류 그 저기 10년 온다, 5년 만에 온다. 그 책임질까요? 그 과학자들이? 지금이라도 그럴 수 있어요? 과학자들이 힘을 합쳐서 네. 이게 대응을 해 나가고 정부도 제대로 된 올바른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네. 아니면 국민들이 이거는 얘기를 해서 압박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네. 다섯 번째는요. 이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에 대해서 여야 국회의원이 아주 정면으로 대응이 대조가 돼요.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뭐냐? 여기는 민주당이죠. 우원식 의원 이런 분들은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문제점 국제사회와 함께 막아낼 것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유엔 인권이사회 그다음에 IMO 국제회사기구 유엔 SDGs 이런데 그다음에 한일 의원연맹 관련 주요 활동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의원 외교 순방 의원단 이 출국을 하겠다. 그래서 실제로 시민사회랑 함께 뉴욕을 갔다 왔어요. 네. 그랬더니 시사 저널에 이제 뭐라고 돼 있냐? 오염수 막으러 순방 떠나는 야당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이거는 완전 정치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후쿠시마 오염수 명칭을 처리수로 공식화하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또 뭐 말이 많으니까 연말까지 확정하겠다 해놓고 아무 얘기 없어요. 꼬리 내렸어요 또. 어떻게 처리수냐? 이건 오염수다. 그러니까 오염 처리수다. 네. 교수님께서는 오리수다. 맞아요. 뭐 오리수 좋고요. 공정수 정도. 일단 어찌됐든 공정을 거치긴 했으니까. 네. 그런데 처리를 하려고 했지만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완벽한 처리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기술이 발전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방법 딱 하나. 그런 생성물이 나오지 않게 시당초 원천적으로 막지 않은 한은 일단 나와버리면 처리가 안 돼요. 그렇죠. 그때는 할 수 없죠. 자국 내에 그걸 갖고 있어야죠. 땅 안쪽이 됐든 바깥쪽이 됐든 밑이 됐든 위가 됐든 밖으로 역내를 벗어나지 않게 그래야지 이게 그 자국 내 산이 되는 건데 이렇게 하면 이제 국경을 벗어났죠. 그렇죠. 그래서 초국경이고 초세대이고 초과학이다. 과학으로 우리가 풀어야 되겠지만 과학 가지고만도 풀 수 없는 인문적인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히트싱크와 같이 히트싱크처럼 하나의 레저버 개념으로 이터널 레저버라고 해야 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버리면 그게 오염되면 이거는 되돌릴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제염을 어떻게 할 거예요? 바다가 네. 오염되면 네. 제염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바다에 버리는 거는 국제법상으로도 금지가 돼 있고 다만 운전하고 있는 이용시설 이런 것도 허가된 이용시설에서 계획된 배출만 아주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원자력계거든요. 근데 그걸 이용해서
후쿠시마 오염수도 버려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관행도 조금 다듬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상운전 글쎄요. 그것도 막아야 되고 그게 안 된다면 온배수 나가는 막을 수 없다면 최소한 재처리 시설 그리고 사고 원전 이 두 개에서 나가는 거는 단 한 방울도 해양에 강물에 호수에 허용해서는 안 된다. 바꿔야 됩니다. 이번에 바꿔야 돼요. 국제 원자력 기구가 안 한다면은 회사 기구를 통해 바꿔야 됩니다. 이거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왜 지금 2050년 탄소 중립 기타 등등 하고 앞으로 30년이 바로 그거예요. 정확히 방류를 하겠다, 투기하겠다는 그게 바로 우리 2050년까지 가는 탄소 중립에 정말 우리 인류 역사 가장 중요한 30년이거든요. 그 30년 동안에 왜 이걸 하느냐? 라는 게 또 제 질문이기도 해요. 왜 하필 그 30년에 한다는 것이냐. 그래서 기다렸다가 30년 이후가 되면 참 모든 게 좋아진다. 아까 세월이 약이니까 절반으로 줄어든다. 4분의 1이다. 뭐 8분의 1 떨어지는 것들. 그때 가서 버릴까 말까 하는 것도 늦지 않을 텐데. 그리고 왜 여태까지 했는데 30년 못 버티느냐. 단순 계산하면 지금 134만 톤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내년까지 4만 톤 더 여유가 있고 3만 톤 여유. 그러면 2배만 하더라도 굳이 뭐 생각할 필요 그냥 늘리더라도 땅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그 돈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30년 버틸 수가 있어요. 2배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250만 톤만 그 저장 탱크라고 하죠. 할 수 있으면 30년 앞으로 30년을 버틸 수가 있다니까요. 단순 계산이에요. 그렇죠. 그게 왜 안 된다는 거예요. 일본 내에서도 학자들이 버리지 말고 가두는 네. 방안을 숱하게 제안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계속 반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해야 된다. 그래서 런던 협약 당사국에 오염수 방류 반대 친서를 보내야 된다. 그랬더니 국민의힘은 이거는 외교자회다. 이러면서 돈을 수천만 원 들여가지고 오염수가 괜찮다는 얘기를 홍보자료를 뿌려요. 이게 KTX에 비치를 한 건데 이것도 국민들이 막 항의를 하고 그러니까 슬그머니 없어졌습니다. 이걸 또 거둬들이는 수고하는데도 돈 들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이제 일용직이겠지만 네. 참 이런 걸 보면은 우리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그렇죠? 그야말로 개콘 예. 천국이죠. 이분 또 이제 비싼 돈 들여가지고 불러다가 네, 이분은 제가 옥스퍼드 놀러 갔을 때 사무실까지 갔던 분이긴 한데 예. 먹어도 된다. 이분 불러다가 그 얘기를 하고 나서 네. 그 원자력 연구원장 혼났죠. 국회 가서 아니 먹어도 진짜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먹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일단 뭐 이분은 말씀만 하시고 돌아가신 것 같아요. 죽은 게 아니고 그냥 네. 번구로 돌아가셨다고 그렇죠. 교수님께서 이거 정말로 저기 공개 토론하자. 그러니까 네. 그냥 슬그머니 도망가 버렸습니다. KBS에서 그 영어 토론하기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몇 시간 전에 못하겠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 한다고 또 제 며칠 고민을 하고 있었죠. 전곡을 찔러야 되니까요. 간단하게. 3시간 전에 주랭랑 쳤네요. 3시간인지 어쨌든 간에 직전에 그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 처음에 부서도 못하겠다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할 것처럼 막 이렇게 해놓고 그렇죠. 그냥. 다음 6번째입니다. 신한울 3석이 조기 건설을 발주하고 원자력 안전 연구에서는 대폭 감축해. 누구를 위한 생태계냐? 이게 신한울 3사 주기기 제작 착수하면서 원전 생태계 부활 이게 2조 9천억이에요. 2조 9천억. 2023년 발주가 됐습니다. 5월 달에 발주됐고요. 현대건설이 이제 한수원이 현대건설의 또 신한울 3석이 건설공사죠. 이걸 또 계약을 합니다. 12월 달에 계약했는데 이건 3조 1천억 원이에요. 둘을 합치면 정확하게 6조 5가 딱 떨어집니다. 이거를 국내에서 이 정도 큰 대규모 건설공사 발주된 게 있었나요? 없었죠. 최근에는 없었죠. 예. 그것도 바로 총선 직전에 네. 이런 거를 발주를 합니다. 이런 걸 발주를 해. 뭐가 급하다고. 생태계가 아니라 다른 쪽에 먹여 살리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원자력 생태계가 뭐가 문제예요? 두산중공업은요. 원자력 비중이 5%밖에 차지 않아요. 아주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네. 우리가 지금 원자력 얘기해서 그렇지 두산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두빌이라고 하잖아요. 에너빌리티 쪽 보면은요. 두산은 원자력 안 해도 먹고 살아요. 큰 게 있어요. 그래서 네. 이건 이제 원자력 생태계보다도 어찌 보면은 여의도 생존계를 위한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 있지 않을까. 지금 이 시점에서 정치권에서 이 문제 따져야 됩니다. 근데 따지지 못하고 그냥 통과해요. 한수원이 무조건 이렇게 발주해야 되는 거 건설호가 승인도 안 나는데 제작 발주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런 그 관행을 하고 그러면 나중에 가서 이렇게 뭐 그렇잖아요. 투자가 됐으니까. 7천억, 네. 8천억, 네. 3조, 네. 6조 들어가면 어떡하냐? 그렇죠. 할 말 없죠 뭐. 지금 와서 어떡해요? 후회할 수도 없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늘 그런 작전이 성공해 왔고 앞으로도 성공하리라고 확신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역시 우리는 아직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근데 에너지 전문가들의 평가는 완전히 달라요. 한번 보시면 그 신한울 3, 4호기 건설에도 못 돌린답니다. 이거 왜냐? 운전 모의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이 건설에도 이런 재생에너지가 이제 조금씩 늘어나니까 이것이 기저전력을 침범을 해가지고 이 문제 때문에 출력을 줄여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거다가 송전선도 다 차 있고. 그렇죠. 이게 아주 대표적으로 그냥 정치 바람만 타고 가는 하다 보면 이렇게 그 실수가 따르게 되는데 이거 굉장히 큰 실수거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가 큰 거죠.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기저부활한 그게 침해당할 상황.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분산형 전원이 많이 들어오게 앞으로 더 많이 들어오겠죠. 왜냐하면 이게 경제적으로 우수하니 뛰어나니까 그거 써야죠. 그렇잖아요. 미국도 네, 그런 것처럼. 자, 그러면은 이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저기 들어오면은 이게 고속도로 막혀요. 이게 일단은 고속도로를 전부 다 뚫어놓고 분기점 기타 등등 저기 뭐죠? 갓길 이거 제대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때 한 대, 두 대 대형차가 들어와야지 그게 없는 상태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채증나죠. 예. 그러면은 가지 못해요. 전속료로 못 갑니다. 그렇죠? 주차장이 된 거죠. 쉽게 말하면은 그걸 모를까요? 알겠죠. 그렇지만 그런 그 의견은 묵살당하는 것이죠. 올 추석 때 산업시설이 많이 정지됐잖아요. 그러니까 네. 전기를 적게 쓰니까 이게 전력이 과잉 생산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더 할 겁니다. 그런데. 원전을 많이 줄여서 운전을 했습니다. 전력이 과잉돼서 추석 때 정부가 첫 가을 대책을 내놨는데 이 오히려 원전을 100% 가동을 못해요. 기저전력이라고 지금까지는 무조건 100% 가동을 시켰지 않습니까? 네. 이제 가동 못해요. 100%로. 그다음에 생태계는 원전 수천억을 한꺼번에 올려놨고 요 올해 6조를 발주를 하고 6년 동안 3조를 투입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오염수 대응 예산에 있어서 안전성 문제가 또 있는 거죠. 안전성. 그러니까 원안위의 안전성 연구 예산은 다 줄여놨어요. 이렇게. 여기 35%, 82%, 41%, 100%까지 줄여놨어요. 83.3%, 90%뭐 엄청 줄여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원자력 안전과 미래를 직접 위협하는 역행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그림에 보시면 결정이 나 있어요.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표시한 겁니다. 대비했는데 보시다시피 재생에너지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요. 그러면 원자력은 쭉 떨어집니다. 이게 발전 비중이 지금 10% 이하로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나마 더 안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 이 중국 때문에 그래요. 중국이 계속 원전을 늘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100기가 넘게 될 테니까. 예. 근데 그걸 뺀다면은 추세는 그야말로 수직으로 그냥 떨어집니다. 극강하, 수직으로. 뭐 절벽까지는 아니겠지만 그거를 이제 중국이 받쳐주고 있는 거라고 보는데 중국은 특수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가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많은 부분을 투자됩니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 경우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냥 그 틈새 매움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신재생 정말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볼 때도 그야말로 그 꼴이 최하위권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나라에서 아직은 이렇게 할 여력이 없는 것, 하면은 안 되는 것이고 한다면은 안전 예산이 필요할 것이고 그렇다면은 왜 후쿠시마 때문에 3조 원을 씁니까? 1년
5천억씩이요. 예. 그 정도면 안전 우리 충분히 지키고도 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왜 원전 안전은 또 깎습니까? 아마 거기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깎지 않았을까요? 재생에너지 비용을 투자를 하는 한국에너지공단 예산이 1조가 넘었었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팍 줄어가지고 한 6천억, 4천억 뭐 이 정도로 절반으로 가까이 6천억 정도로 이제 예산을 쓰게 됐고요. 그로 인해서 재생에너지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안타깝죠. 네. 그러면서 같이 가자.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같이 가자. 아 물론 좋죠. 그렇지만은 같이 가더라도 이 저기 뭐죠? 이 비율은 이 황금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같이 가는 거예요.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걸 늘리지 않은 범위에서 지금 갈 거는 저기 화석의 빈자리를 점점 신재생 그렇죠? 재생 가능으로 채우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게 같이 가는 길이에요. 이게 지금 아직 원자력이 또 들어와야 될 아까 말씀드린 아직 우리가 분기점도 부족하고 갓길도 지금 밀려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먼저 고속도로를 정리해야 됩니다. 분산망으로 가야 되고 그런 다음에 고민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7번째로 최악의 원자력 10대 뉴스 중에 하나가 SMR입니다. 정말 희대의 그 뭐랄까 희극이라고 해야 될 코미디인데요. 예. 거기에 또 우리가 하나가 또 호구 역할을 자처하면서 가가지고 현금 투자하고 그리고 그냥 쉬쉬하고 뭐 별거 없다. 2호, 3호 사업이 남아있다. 새빨간 거짓말이란 말이죠. 그 그림처럼 SMR 특화시장 제도 사업화 방안을 만들자 이래가지고 민간협의체 출범시키고 국회 토론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아주 끈적끈적하게 정치권과 같이 협조를 해서 일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은 뉴스케일사가 가장 앞선 소형 원자로 개발 주체였었는데 여기서 지금 뭐 주가가 와장창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이유가 뉴스케일사 SMR 사업이 지역 UAMPS라고 유타주 연합 예, 전력회사 전력회사가 단체였죠. 네. 거기가 한기 파일럿 건설을 하자 하고 이제 돈을 투자를 했는데 포기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확 떨어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12불까지도 한때 올라갔었던 것이 불과 1년 만에 4불 이하로 3불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아니요, 2불대로 떨어졌죠. 예, 2달러대 지금 조금 올라갔습니다. 네. 조금 올라갔는데 그게 이제 정부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그렇죠. 그것 때문에 조금 올라간 그러니까 거예요. 반짝 효과라고 하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이어지게 될 그런 그 소송 거기 얼마나 많은 저기 비용이 들어가겠습니까?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반짝 효과고 정말 여기에 다시 현혹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 잘못된 바람, 헛된 희망은 일찌감치 버리고 접는 게 지금이라도 맞습니다. 그 정부가 저렇게 빵빠레를 하니까 SMR이 뭐 대단한 그 장밋빛 무지개를 이제 제시하는 그런 사업으로 막 이렇게 빵빠레를 하니까 이런 기업들이 그림처럼 이런 민간 기업들이 막 투자를 한 거예요. SMR 뉴스케일 파워에다가. 그래가지고 신기술 투자 펀드, 그 다음에 개인, 그 다음에 IBK 증권, 뭐 개인도 있고 그린에너지. 그래서 국내 지분 합계가요 3,300억이 투자가 됐고 64% 지분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의결권은 14.8% 갖고 있다고 그게 해요. 중요해요. 예. 의결권은 64가 아니고 14라는 건. 그렇죠. 이제 이걸 또 뭐라 그러죠? 호구죠. 호구. 우리는 정말 뭔만- 호구로 국제적으로 명성을 날리고 있습니다. 그냥 호구. 창피한 일이죠. 호구. 아니 돈은 그 저기 64% 쳐넣고 의결권이 14% 봐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런 투자를 하게 합니까? 예. 그리고 손해 날 때는요 같이 동반 하락하는 거죠. 우리 목 챙기지도 못해요. 예. 그러한 구조로 계약이 이루어졌고 투자가 이루어졌거든요. 우리도 그런 정도는 아닐 텐데 그렇잖아요. 예. 삼성, 현대 모든 그 두빌 포함해 두산 에너벨트 포함해 가지고 그런 정도 기업은 아닌데 참 그 안타까워요. 이런 걸 보면은요. 그런 거 정부는 정부대로 언론은 언론대로 떠밀려 가지고 그 여의도에서 어느 국회의원은 어느 저기 용산에서 그 SMR의 S자를 알까요? 도대체 이게 뭔지 알까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참 정부가 잘못된 시그널을 줌으로써 시장에 아주 영향을 주고 있는 게 SMR이고 원자력 시장인 것 같습니다. 네. 오래 못 갈 것 같은데 거기에 반짝반짝 이렇게 주가가 뛸 때마다 저는 가슴이 덜렁덜렁합니다. 왜 그러냐면 또 많은 선의의 개인 투자자들이 개미들이 손해를 볼 것 같아서 네. 이게 작전주의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요즘 뭐 특히 유럽에 뭐 수출했다 이런 식으로 막 뻥 튀우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올라가잖아요. 그럼 쭉 올라갔다가 그렇죠. 그리고 빠지고. 자기네들은 빠지고 네. 뉴스케일사도요. 여기 이게 주식에 상당 부분을 갖고 있던 회계 담당자가 이미 다 팔고 나가버린 뒤에 이렇게 떨어져. CFO죠. 재무이사. 예, 재무이사. 예, 정작 빠져나갔죠. 빠져나갔습니다. 네. 그런 그런데-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알았겠죠. 그렇지만은 그때는 좀 늦었을 수도 있고. 그건 이제 뭐 국제적 호구된 거죠. 뭐 네. 어떡합니까? 창피해요. SMR 특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 간포 문무대왕 연구소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또 하나를 짓는데요. 그 누가 그거를 허가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응? 그렇게 된다면은 그 스마트라는 걸 어떻게 그동안에 단 하나도 우리 땅에 짓지 못했을까요? 그냥 또 띄우는 거죠. 그렇죠? 이거 작전주라고 하나요? 저 처음 그런데 배웠습니다만. 이제 연구비가 들어왔고 그러니까 실제로 네. 하기는 하는 모양인데 네. 저는 이거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원자력 안전기술원 그쪽 네. 규제를 하는 기술심사기관이잖아요. 네. 거기서 지금 팀을 꾸렸어요. 네. 심사하겠다고. 네. 그러면 실제 건설을 하겠다는 의미인데.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제 착수를 했는데 올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착수를 할 건데 규제 심사를 할 이유가 뭐가 있죠? 이게 자처지종도 잘 모르겠고 앞뒤도 맞지 않고 이걸 이제 그 뒤죽박죽이라고 하죠. 아니 개발을 하고 예. 나서 디자인 서티피케이션을 제출을 해야 그걸 심사하는 게 규제기관인데 네, 요즘 가끔씩 그걸 이제 그 건너뛰기 위해서 동시에 동시에가? 설계를 하고 인증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럴 경우에는 뭔가 기존 기술, 입증 기술이 있어가지고 확실할 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나라에서는요, 이 SMR 소형노에 대해서는 아직 황무지죠. 그림도 없어요. 그림도 없어요. 없죠. 네. 이게 도대체 그 금속 연료로 가느냐 또는 보통 그 산화 연료냐 또는 저기 액체 저기 할 때 펌프를 쓰느냐 마느냐 이런 그리고 나온 핵연료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런 게 있어야지 유럽에서도 그 설계가 되고 공사가 되고 수주가 되고 하거든요. 우리 그중에 어떤 것도 없을걸요. 지금 그 이거 저기 사용 핵연료 어떻게 할 것이다. 저기 있나요? 없을걸요? 없습니다. 지금 우리 지금 기 사용 핵을 이것들도 갈 데가 없어 지금 저기 널브러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몇 천억 투자했다 또는 1조 원이 투자됐다. 어떻게냐? 가지. 근데 그때쯤에는 지금 상태로라면은 뉴스케일 게 아마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건 빠르죠.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번국에서 뺨 맞고 어디 가요? 우리나라 호구 있지 않습니까? 좋잖아요. 아마 카자흐스탄 가고 뭐 몇 군데 다니겠죠. 루마니아도 가고 가겠지만 할까요? 폴란드도 가겠죠. 할까요? 아니죠. 그러면 우리나라에 올 겁니다. 그럼 그게 먼저죠. 그러면 ISMR 설 자리는 어디예요? 없습니다. 없죠. 예. 그럼 간다면은 저기 뉴스길에 하고 있는 그거라도 좀 보면은 좀 우리가 수긍 가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캐나다를 가가지고 네. 캐나다 땅이 넓으니까 또 아이스가 네. 많잖아요. 그러니까 캐나다에서 또 SMR을 개발을 하고 있어요. 캐나다 꽤 있죠. 그래서 그렇지만은 거기랑 네. 같이 민간 기업이 또 같이 MOU를 맺고 공동 개발하자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캐나다 특성을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네. 캐나다는 절대로 잡이 해외로 나가는 것을 허용치 않습니다. 그 기본이고요. 그런 거 이전에 그 토륨 원자로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하려다가 똑같은 이유로 해서 못했어요. 그 다음에 이 SMR이 작은 규모로 들어온 건데 그런 역사를 알고 계시는 분이라면은 이런데 그 넘어가지 않으셔야 되겠죠? 중수로 자체가 네. 모듈형 원전이에요. 네. 원자로가 380개 있는 거예요. 그거를 좀 줄이면 캔두3가 되는 거고 맞아요. 그거를 좀 더 늘리면 캔두6가 되는 거고 그 380개를 좀 더 늘려 가지고 뭐 한 600개 이렇게 늘리면
캔두 900이 되는 겁니다. 그게 모듈형으로 들어와 있는 중수로 원전이에요. 원래부터 개념이 그렇습니다. 그럼 캔두 3 300메가짜리는 이미 디자인까지 다 돼 있습니다. 쪽에. 맞아요. 예, 그거 그냥 그게 모듈화예요. 모듈 원전. 근데 그건 또 다른 걸 또 개발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말고 그거는 이제 너무 비싸다 이거죠. 아, 그렇죠. 지금 경수로에 밀려났기 때문에 그게 아닌 이제 경수를 사용한 그렇죠. 그리고 이제 농축을 하게 되는. 자, 그러면 보시죠. 과연 그 캐나다의 기술력이 미국 웨스팅하우스나 또는 뭐 뉴스케일 지금 이제 파산 직전이죠. 좀 되겠죠. 비교될 수 있을까요? 액체 금속을 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거는 그보다 더 투자할 가치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미래가 불분명하다. 이거야말로 미래를 또 역행하는 것이다. 특히 미국과 캐나다하고는 이제 국경 하나 이제 담 하나로 있는 나라지만 붙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원자력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중수로를 캐나다가 개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경수로를 웨스팅하우스를 비롯한 미국에서 워낙 꽉 잡고 있으니까 경수로를 손을 놓고 중수로 개발로 들어갔던 거죠. 네. 중수로 개발. 근데 중수로를 개발하는데 이게 퓨얼 채널 원자로 자체가 미국에서 승인을 안 해줘요. 제작 방법에 대해서 설계 자체를. 그러니까 원자로 고유 원자로 설계가 이렇게 돼 있고 자기네들은 이거에 대해서 자체적인 스펙을 맞춰 가지고 이 설계 제작을 완성을 하고 규제까지 다 끝났는데 입증까지 다 됐다. 사용도 잘 되고 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미국 규제 코드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거기서 이 방법을 승인을 안 해줘요. 그래가지고 캐나다에서 ACL에서 제가 아는 엔지니어 한 2명이 워싱턴으로 3년 동안 파견 가가지고 너 이거 승인 받고 와 해가지고 가가지고 그 워싱턴에 저기 사무실까지 열어가지고 이걸 집중적으로 설득을 했어요. NRC를.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그 정확히는 이제 베시스타라고 하는 메릴랜드 그 워싱턴 DC에서 굉장히 가깝습니다. 거기 있는데요. 거기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일단은 턱 숨이 막힙니다. 말이 안 통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캐나다가 물론 가깝지만은요. 지리적으로는 국제적으로는 그리고 또 이 원자력에 관한 하는 공유가 안 돼요. 예, 안 핵무기 공유가 안 되는 것처럼. 예. 그리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 사람이 살면서 같이 나눌 수 없는 것들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원자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NRC가 규제 스펙을 인정을 안 하니까 캔두가 미국으로 못 들어가게 된 거죠. 네. 한 대도 못 팔았어요. 단 한 개도 그러면 없습니다. 캐나다는 미국 경수로 원전을 수입해서 쓸 거냐? 절대로 안 씁니다. 왜냐하면 거긴 중수로가 있으니까 중수로 지어야 돼요. 당연하죠. 또 그리고 돈을 투자를 해도 국내 엔지니어를 이용해서 설계를 하고 제작을 하고 시공을 해라 이거거든요. 맞아요. 정부 돈을 쓰는 거니까. 맞아요. 한수원 같은 온타리오 하이드로죠. 온타리오 하이드로 이런 데서 건설하는 원전에 대해서 절대로 해외로 돈이 못 나가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뭐 캐나다에 원전을 수출 웃기는 소리. 제가 벤더 퀄리피케이션 시켜가지고 한번 수출 추진했었어요. 그것도 월성 1호기에 들어오는 기기를 퀄리파이를 해가지고 국내에서 제작을 허용할 수 있도록 퓨얼 채널이나 이런 컴포넌트를 그래서 괜찮은 업체를 같이 선정을 해서 같이 공동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근데 돈만 먹고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렇게 되겠죠. 예. 앞으로도요. 그래서 그거는 철저하게 산업이나 그런 걸 프로텍션하고 특히 웃기는 게 캐나다가 이게 프로페셔널 엔지니어가 있어요. 프로페셔널 엔지니어가 도장을 찍어야 그 도면이 또는 문서가 인증이 되거든요. 그런데 미국 RP로 안 돼요. 거기는 그 나라의 RP가 그 저기 레지던트를 갖고 있는 사람을 RP를 줘요. 그래야지 이제 공중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나라에 가서 살면서 생활을 영위를 해야 자격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딴 나라 가서 캐나다 사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네요. 예. 그 나라에서 먹고 써라. 그 개념인 거예요. 그리고 엔지니어면
한 사람이 1000명,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아이디어를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엔지니어링 업무는 절대로 외주를 못 줍니다. 그래서 공고를 나왔어요. 저희가 이제 일을 좀 달라고 한국에서. 그래서 옛날 친구들이 있으니까 에이스에 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좀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 되게 웃깁니다. 한국에 엔지니어링 일을 주려면 ACL이 캐나다 내에 1개월, 2개월 공고를 계속 내야 돼요. 3번을 내가지고 아무도 안 됐대. 아무도 어플라이를 안 하면 미국에 내야 돼. 그래. 나프타. 그래서 나프타 조약이 있는 미국에 내가지고 미국에서도 또 똑같은 절차를 해서 아무도 지원을 안 한다 그러면 한국에 주는 거예요. 한국에 줄 수가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 어플라이를 해가지고. 그 당시는 그랬습니다. 지금은 뭐 조금 달라졌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캐나다가 그렇게 엔지니어링은 철저하게 보호를 하고 있다. 이거 함부로 외주 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툭 하면 외주 주는데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데다가 절대로 안 줍니다. 그런 시스템과 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오늘의 G7에 들어가 있는 나라가 캐나다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개념이 없죠. 그냥 건설부터 해버리고 승인 하나도 안 났지만 그래서 그거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거기 신울진 3사 요번에 건설 뭐 발주부터 나왔지만 건설도 지금 작동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활성단층 나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심사위원 문제 제기하고 또는 규제 쪽에서 이거 심각하다 받아들이고 그러면 0.3G 이상 설계를 해야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전 충분하다고 봐요. 0.3G는 분명히 갈 겁니다. 근데 그 아시다시피 0.2G에 3G는 정말 이건 정말 큰 변화거든요. 네. 그렇죠? 완전히 전혀 다른 기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 쓰는 게 무식하면 용감하다. 그리고 그때까지 정권 바뀌지 않을까요? 여의도도 그렇고 용산도 그렇고 다 바뀝니다. 예. 그럼 또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알고 있는 거죠. 거기서는 그러니까 그냥 던져놓고 그 다음에 결국 대가는 우리가 치는 거죠. 그러니까 시민이 원전을 국민이 치는 거죠. 건설하고 뭐 생태계 때문에 한다 그러는데 시민들은 그런 거 전혀 생각을 안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원전 건설하는 건 전력을 필요로 할 때 원전 건설 들어가는 맞아요. 거지. 전력이 지금 남아도는데 무슨 원전 건설을 들어가느냐. 그렇죠. 전력이 필요하게 되더라도 그때는 그럼 뭐가 제일 쌀까, 제일 그렇죠. 안전할까, 그걸 보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 의견도 좀 물어야 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이렇게 일방적으로 가다 보면은 이제 기형적인 구조가 탄생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그 한 가운데에 있는데 거기서 이제 허우적대고 있는데 이제 벗어나야 될 때가 지났거든요. 그런데도 그냥 스스로 그럴 수 있는 기회를 박차하고 있는 것이죠. 그 원전을 건설하는 이유가 실제로 발전해서 전기를 필요로 한 수요자의 요구를 맞추기 위해서 건설을 하는 게 아니고 건설 공사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건설 공사 안 하면 굶어 죽는다 뭐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해가지고 그거 아니라도 먹고 살지만 그거 하면 돈 좀 되니까 그것 좀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수요의 전력 수요가 아니라 건설 수요자들 건설로 먹고 사는 사람들 비즈니스 하는 사람을 위해서 건설을 하는 지금 이런 기형적 구조가 되고 있다. 원자력 산업계가. 이거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교수님? 네. 그런데 늘 말씀드리지만 대가를 누가 치르느냐? 국회의원, 대통령실 아닙니다. 국민이 쓰는 거예요. 우리가 치른다고요. 그 6조 요번에 안 그래요? 발표된 거 다 네. 세금이죠. 전기세. 우리가 치르는 것이라고요. 그게 참 부조리한 단면인데 그걸 이제 정말 처단할 때가 됐는데 계속 끌고 간다는 게 그 결국 시민 사회가 이런 걸 알고 네. 분명하게 정부에 메시지를 던지고 요구를 할 거 요구하고 압박할 건 압박해야 됩니다. 어떻게 세금 국민이 낸 세금을 이렇게 허투루 써요. 아니 건설업자 먹여 살리자는 이유 하나로 발전소를 건설해야 됩니까? 이게 이상한 구조예요 지금 전기가 그렇죠. 남아 들어가는데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또 국민의 관심은 전혀 딴데 그렇죠. 무슨 특검 무슨 특검 이런 데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워낙 그 정치 지향적인 백성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함몰되는 거죠. 그냥 그늘에 음지에 있는데 정작 글쎄요 그런 여러 가지 특검보다도 이런 거야말로 특검을 해야 돼요. 그냥 특검한다고 봐야 막 되는 거예요. 국민들의 관심 거기가 있을 때 맞아요. 정부는 이제 6조 이렇게 슬그머니 네. 뿌려버리고 자, 사각지대에 들어가 있는 거죠. 예, 다음 10대 뉴스 8번째입니다. 월성 원전 등 비내진 앵커를 사용해서 지진 위협이 현실화됐는데도 불구하고 양산 단층 주변 원전 지역에서 활동 단층이 네. 추가로 5개가 발견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지진이 나오니까 그해 12월에 원안위가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지방가속도가 0.0981이 최고로 나와요. 그거는 기초에 닥친 거기에 설치된 스펙트럼 값이 그렇게 나왔다. 지금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진계 지방가속도 값은 운전 기준 지진 0.1G 이하임을 확인했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0.1G 네. 이하다. 근데 0.1G가 왜 중요하냐면 제일 위에 보시면 사이트 디자인 어스퀴크라는 부지 설계 지진이 0.1G 지방가속도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설계 기준 지진은 디자인 베이시스 어스퀴크가 0.2G 지방가속도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SDE라는 부지 설계 지진이 어떤 개념이냐면 100년에 한 번 나오면 안 되는 지진인 거죠. 100년에 한 번. 근데 벌써 왔어요. 그러니까 그 확률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 1억 년에 한 번이다. 뭐 이런 게 의미가 없다는 그 순간에 그냥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9.12 지진백서라고 이제 행정안전처에서 국민안전처죠. 그 당시 지금 행정안전부지만 그 당시 9.12 지진하고 181km 이래가지고 그 이듬해 5월에 발표를 했는데 거기는 0.019에서 0.12G까지 왔다고 돼 있어요. 0.1G 초과한 실제로요? 겁니다. 지나갔죠. 이거 심각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0.1G를 초과하면 월성 원전 설계하는 두 가지의 지진 설계 강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초과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0.2G 지방가속도도 언제든지 초과될 수가 있다. 그런데 5.8 지진이었잖아요, 경주 지진이. 네. 근데 최근에 동남권 단층 조사를 한 부산대 손문 교수가 있어요. 그분이 최종 평가를 하고 발표를 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6.5에서 7.0까지 올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럼 5.8이 아니라 없겠지만은 그 5.8에서 6, 7은 정말 무서운 거고. 무서운 거죠. 6만 하더라도 이거는 우리 그 지금 감이 안 잡혀. 이게 로우 스케일이라고 하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0.2 차이가 아니고 몇 배 차이가 된단 말이죠. 그게 이제 중요한 거고. 이제 그 지반 가속도 하면 좀 느낌이 없어. 0.1G.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1초에 1m를 떠밀려 간다. 0.1G. 0.2G는 2m를 누군가가 밀어버린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1초 동안에 2m를 떠밀려가는 힘에도 견딜 수 있는. 그런데 자 이게 또 그 숫자 놀이잖아요. 0.2G면은 큰일 나고 0.1G면 괜찮느냐? 아니죠. 모든 건 보수적으로. 그래서 이제 0.2G도 부족할 것이다. 앞으로는 0.3G 정도에 맞춰 놔야지. 그러니까 1초 3m를 수평으로 떠밀려가는 힘에 견딜 수 있는 모든 내진 또는 이런 설계를 맞춰 놔야지. 그렇지 않으면 유사시 때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거는 경우에 따라서는 레트로라고 하잖아요. 후속.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건 뭐라고 하죠? 소급 적용을 해야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지금 그 내진 앵커볼트 거기에 그 몇천 개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예, 그래서 이게 보시면 중요한 거예요. 후속 대책으로 원안위가 9.12 경주 지진 후속 대책을 내놨는데 여기에 보면요. 내진 앵커, 비내진 앵커 이런 건 다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더 안 해요. 더 그렇죠? 한 거예요. 아예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원안위가. 네? 그거보다도 그냥 중요한 거는 뺀 거네요. 그냥 아직까지. 뺀 거예요. 왜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쯤에는 난 여기 저기 떠나 있을 거야. 이거 그렇죠. 공무원들 그냥 뺑뺑이 돌잖아요. 거기다가 0.2G 이상의 지진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뭔가 좀 제대로 된 검토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랬더니 제가 최근에 전 원자력 학회장하고 토론을 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TV 토론인데 잘 안 보는 TV 토론이 국회 TV라. 네. 아니요, 많이 봅니다. 그래. 거기서 하는 얘기가 아니 0.1G에 자동 정지가 돼 있도록 시스템이 돼 있다는 거죠. 0.1G만 오면. 그런데 지금 0.1G가 문제가 아니고 0.2G를 초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0.1G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류 교환기가 퓨얼 채널에 양쪽에 붙어 있어요. 10톤짜리가. 네. 날아가죠. 그러니까 이게 그 숫자 노름, 숫자에 몰입되다 보면은 그냥 그렇게 생각해. 너무 그 무지한 말 아닌가요? 완전 몰상식한 0.1G 가 얘기를 온 하더라니까요. 다음에 그리고 자 이제 감다하고 0.2G가 오나요? 네. 순식간에 오는 거죠. 순식간에 온다니까요. 그럼 벌써 넘어버린 거예요. 너무 모르죠. 물론 자동 정지되죠. 그렇지만은 그럴 때 쓰는 영어에 damage already done. 레드던 그냥 끝난 거예요, 벌써. 끝난 거죠. 사후 약방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 많지 대비를 해야 0.1G에서 되는 멈춘다. 0.3G가 오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죠? 전 그분이 0.2G가 오지 않는다고 누가? 근데 그거는 무지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똑같습니다. 잠시 우리 나라에 왔다 가셨던 그 옥스퍼드 명예 교수님, 앨리슨 교수님 똑같은 거예요. 숫자에 몰입되다 보면 이런 실수가 고착돼 있는 거예요. 그걸 깨야 됩니다. 그게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가 0.2G를 제가 알거든요. 그게 해결료 교환기가 연료를 교체하는 운전 중에 발생되는 지진의 경우가 제일 강한 지진이 오는 거고 가장 취약한 기기에 닥치는 거기 때문에 그 해석이 제일 관건이에요. 그러네요. 내진 해석이. 근데 0.2G의 지방가속도를 적용했을 때 이 강도를 적용하면 진짜 완전히 그냥 똥을 뺐어요. 파손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닙니까? 높아요. 그때 아시다시피 안전 마진이 한쪽에서는 거의 그렇죠. 없어요. 밀어내고 다른 쪽에서 나오고 네. 그야말로 어찌 보면은 그 저기 뱀이 뭐를 잡아먹고 있어. 그때는 완전 무방비 상태가 무방 상태죠.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예. 다른 데 신경을 못 써요. 가장 취약한 그때 만약에 지진이 오면 초당 0.2G를 1m가 초과하는 넘어가는 2m가 넘어가는 1m가 넘어가든 그때 온다면 그거는 상황이 물론 정지하겠죠. 그럼요. 그렇지만은 그때 벌써 깨진 걸요. 아니 엔드 피팅이 조인트 돼 있거든요. 아까 네. 얘기한 그 미국 아스메 코드가 인정을 안 하는 조인트예요. 그게 쑥 빠져버리면 그렇죠. 그게 튀 나오는 거예요. 가압돼 있거든요. 그렇죠. 가입돼 있으니까. 그야말로 이게 이제 그러면 자 로카도 다시 같이 일어나고 만약 프리징을 하게 되는데 프리징이 제대로 안 된다. 그래서 프리징해서 맞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생기면 이건 뭐 완전히 그냥 난리 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알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설계가 취약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중수로 0.2G에 또 굉장히 취약한 설계인데 지금 월성 부지는 0.2G 이상이 초과돼서 올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좀 알리고 계속 얘기를 해야 될 교수님 국회 한번 가시죠. 네, 그래서 이거는 적어도 아까 전형적이지 않습니까? 0.1G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자동 정지 그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보다 그 하나를 알고 둘을 알지 못합니다. 아니 그런데 이런 학회라면 우리가 제가 이쪽 분야를 믿으면 안 설계를 되겠죠. 했던 사람이고 설계자가 얘기를 하면 좀 귀를 쫑긋하고 좀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자기 전공 분야도 아니고 그렇죠. 그런 양반이 네. 뭐 다 아는 것처럼 그냥 뭐 0.1G에 정지되는데 뭐가 문제냐?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니 뭐 전문가들이 안전 문제를 자꾸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 원자력계가 경각심도 갖고 좋은데 너무 과도하게 안전 문제를 얘기해서 저 공포 분위기를 조장하는 거는 이건 심각한 문제다 이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말을 살면서 내내 들었기 때문에 이제 면역이 돼 있어요. 그냥 느낌이 없습니다.
그 정도 이제 훈련이 되셔야 되는데 그거는 그냥 상투적으로 하는 말이고 그게 이제 한국수력 원자력 같은 사업자가 하는 말이고 그런데 심지어 학회마저도 그렇게 아니하고 물론 교수, 알죠. 그 교수가 한수원 출신입니다. 네. 그래서 이해가 되네요.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신 자세를 갖고 있다면은 우리는 하루 빨리 깨치고 나와서 아무리 무슨 말을 하고 또 어떤 인신 공격이 있고 하더라도 감내를 할 각오를 하고 이거는 공론화해야 됩니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자력 학회장이라는 출신이란 분이 예? 사업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업자 얘기를. 아니 우리 원자력 안전위원회도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냥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네. 교수님 이거 같이 희망이 없어요. 국회 가가지고 국민의 안전, 시민, 주민 안녕 보장해 줄까요? 그 서류 저기 보고서 한 장 아니, 지금 종이가 관측 보존이 지진이 되나요? 넘었어요, 지금. 네. 아니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 네. 그게 어디 보험 증서라도 되나요? 그렇죠. 보험 증서예요? 만지는 말을 거다 적어놓은 예.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위증이죠. 예. 잘못된 거죠. 교수님하고 이거 한번 국회 그런 가가지고 생각이 좀 공론화 듭니다. 한번 터뜨려야 될 것 네네, 같아요. 예. 우리가 후쿠시마만 할 게 아니고 로카스 걱정할 게 아니고 우리 챙겨야죠. 그렇잖아요. 예, 예. 거기다가 또 뭐 수명 연장까지 또 이거 저는 그 다음 단계가 그거라고 보면 계속운전이라고 하는 수명 연장이 이제 오고 있는 거. 그러니까 그런 마당에 이런 게 공론화되고 이제 표면 위로 뜨면은 안 되겠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생존 본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생존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 안녕의 문제고 주민 안전의 문제고요. 그 국민의? 앞에서는 어떤 것도 있을 수가 없고 정당화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안전과 미래를 역행하는 진짜 정면으로 역행하는 태도가 아니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다음 제 9번째 무리한 수명 연장을 추진하는 최신 기술 기준 적용 쟁점화 문제를 잠깐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거는 뭐 쭉 리스트가 돼 있는데 이거 어려우니까 그냥 뭐 이게 뭐야 이렇게 보지 마시고 22개입니다. 22개. 뭐냐면 확률론적 안전성 분석으로 중대 사고 일어났을 때 어떠한 케이스가 있느냐 사고 경위를 22가지를 계산을 한 거예요. 이게 의미가 있는 중대 사고 케이스로 분류를 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이제 복잡한데 이러이러한 고장이 날 수 있다. 이러이러한 사건 일이 있을 수 있어. 이걸 조합하다 보니까 이거 22개는 우선순위 이렇게 해가지고 그중에 만약에 났을 때 계산해 보니까 이 정도의 핵 폐기물 방사성 물질이 나올 수 있다고 해서 이제 아마 우선순위를 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중요한 것들이죠. 거기에는 이제 심각한 전에는 그 막 노심이 으깨지고 녹아내리고 멜트다운 없는 것만 했는데 그거 넘어간 게 이제 중대 사고라는 게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에는 설계 기준은 거기까지 가지 않아요. 그냥 물이 그냥 내려가 가지고 해결로 노출될 정도 수소가 좀 나올까 말. 근데 그 말고 진짜 녹아내릴 때까지 한 이제 이 결과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중요하죠. 예. 그러면 이 중에서 22개인데 이제 11개로 줄인 것 같네요. 그러면 그거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경로에서 어떤 토론을 통해서 그리고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거를 추려냈는지 스크리닝이라고 하는데요. 스크린 크라이테리아. 그러니까 우리 어떤 그 여과 장치라고 할 수 있죠. 가장 중요한 거 어떤 면에서 그 11개가 됐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거를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를 선정을 했는데 이제 수명 연장하려면 방사 환경영향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주민 공청회 나와서 발표를 했는데 11개만 평가한 거예요. 네, 그러면 그 11개를 하지 않은 후쿠시마가 똑같은 거네요. 그렇죠. 64개 하다가 뭐 어쩌고 저쩌고 지금 9개 똑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 동원해서 네. 주민들이 일단 한수원이 하는 것들이 미심쩍으니까 좀 검토도 받고 이렇게 하니까 이건 문제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공청회 때 막 질문도 하고 막 이랬대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할 말이 없잖아요.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가려고 그랬더니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질문을 했어요. 원안위에 한수원이 뭐라고 질문했냐? 이거 주민공청회에서 주민들이 마구잡이로 기술적인 질문을 하고 막 그러는데 이거 원안위가 검토해야 될 사항 아니냐? 주민들이 그걸 검토해도 되는 거냐? 하고 원안위에 레터를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원안위가 답신이 왔는데 뭐라고 하냐? 여기에 이런 것도 답을 해주나 봅니다. 예, 시장 군수구청장이 기술적인 내용까지 검토하는 건 아니다. 저 공청회에서 시장 군수구청장이 기술적인 내용까지 검토하는 건 아니다. 이런 답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원안법 저 규칙 뭐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냐? 평가서 등을 보완하게 돼 있는 거예요. 시장 군수구청장이 의견 수렴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보고서 평가서를 초안에 대해서 보완을 요청할 경우에는 보완 조치를 하라고 돼 있어요. 원안위가 이 법을 모르면서 이런 답장을 보냈을까요? 알면서 답장을 이런 식으로 보냈을까요? 난 진짜 알면서. 답답해가지고 원안위가. 당연히 알았겠죠. 그런데 그게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것이고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공무원이라는 거는 그냥 또 이제 순환 보직이고 책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지부동 그리고 철밥통 아니겠습니까? 있는 동안에 문제. 그런데 여기에 그 우리하고 스웨덴이나 핀란드하고 차이가 캐나다도 그렇고요. 예.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거 원자력 발전 누구 거죠? 원안위 겁니까? 그렇죠. 국민 거죠. 그리고 문제가 나면은 한수. 원안위 세문안로 있나 아직은 잘 모르겠으면 어디 종로 어디가 있죠? 서울에 있죠. 예, 그렇죠? 남대문 옆에 예. 있습니다. 거기 사고 여파 있을까요? 안 옵니다. 누가 당하죠? 주민이죠. 주민만 뒤집어 쓰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 사람들 말을 들어야죠. 그리고 그렇죠. 이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주민들 말 들어야죠. 주민의 말을 들어야죠. 그리고 그 법은 또 원안위- 반영하도록 돼 있어요. 원안위는 그냥 기계적인 아바타라고 보면 돼요. 아무런 감정이 없는 그냥 공무원들이에요. 근데 자기네들이 유권 해석을 내리잖아요. 이런 해석 내는 것 자체가 범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한 이거는- 가지는요. 이건 캐나다,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 캐나다, 스웨덴, 월권 핀란드를 남용. 했는데 전부 거기에 경청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냥 몇 푼 뿌리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총선 끝나면 조용해지고 여태까지 이래 왔기 때문에 이 지경이 된 겁니다. 그 돈 뿌리는 거 그거 좀 네. 맞게 해줘야 돼요. 물론 주민들한테 이거 정말 안 돼.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그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걸 또 바라는 그런 분들도 안 계신다고 할 수. 그러니까 거기서는 또 그렇게 생각하겠죠. 아, 그 뭐 좀 그게 아니라고요. 이거는 정말 안전 문제거든요. 안심은 문제이기도 하고 그러면은 경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 저기 주민 지역 경제 발전 그것도 좋지만 그러지 말고 스웨덴, 핀란드, 캐나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보고서가 있잖아요. 그보다 더 두꺼운 부록이 있고요. 그걸 품질 보증, 품질 관리를 거쳐가지고 이것 때문에 여기에 몇 절, 몇 장, 몇 절이 이렇게 새로 들어갔고 이거는 뺐고 이거는 저 2배로 늘어갔고 이거는 그냥 절반으로 표가 몇 개 들어 그림 해석을 다시 했고 이게 들어가야지 제대로 된 보고서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했을까요? 저는 22개, 11개 하고 그냥 끝났을걸요? 교수님. 안 그래요? 그래가지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 보면 원안위가 주민 안전을 위해서 움직이는 데가 아니더라는 거죠. 아니죠. 그냥 아니에요. 그 저기 사업자 좀 저기 네. 쉽게 해주고 그냥 그 저기 우리 그 뭐죠 이제 원자력 발전 저기 추진하고 하니까 거기 모든 게 지금 맞춰져 있다. 그게 그 먹이 사슬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걸 이렇게 도와주는 거죠. 그래도 그러다가 스리마일 섬이 나고 미국이 폭망했잖아요. 폭망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일본이 폭망했지 않습니까? 후쿠시마 때문에 그걸 따라가고 있는 거라고 우리가. 그래서 근데 우리가 언제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사 사고 나지 않을까요? 중대 사고 그래서 안 나길 바라지만 이거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원전 사업이 정부 사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부가 추진도 하고 진흥도 하고 규제도 하고 안전도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이게 거죠.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보세요. 그 시민 원자력 안전 감시단이 필요한가? 맞아요. 교수님이 좀 역할을 그래서 많이 아니 뭐 제가 한다는 건 아니고 어떤 그런 기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시민들이 만드는 그렇죠. 자율적으로. 그래서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망원경으로 멀리까지 볼 수 있는 그런 그 희한이 필요한데 한번 이걸 우리가 원자력 안전위에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런 꿈은 버려야 되고요. 그래서 그럼 뭔가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럼 이제 뭔가 지원이 필요하겠죠. 이거는 그 정부하고 무관한 그런 그것도 어떤 기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조만간 활성화돼야 되고 돼야 되죠. 조만간 이거에 대한 안도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한번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10번째입니다. 또 원안위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월성 원전이 누설은 되지만 오염수가 환경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어디 그 24시간 360일 감시한 모양이죠? 그러니까요. 그럼 저기 월성에서는 단 한 방울도 안 나갑니까? 유의미한 누출은 없다. 유의미한 노출이 없다. 환경으로 유의미한 누출. 여기 보시면 그런데 유의미하다, 무의미하다를 누가 판정하죠? 여기 보면 지하수가 관측정의 삼중수소 실측값은 해안가로 갈수록 급격히 낮아서 부지 외부로 유의미한 삼중수 유출은 확인되지 않는다. 없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근데 처음에는 뭐라 그랬죠? 저장조에서 직접 누설은 없다 그랬어요. 네. 그거에 대해서 사과 뭐 한마디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시민들이 조사하자 하고 막 압박을 했던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 원안위가 해보자 했더니 이번엔 뭐라냐, 누설되는 건 확인이 된 거예요. 누설되는 건 확인됐는데 이게 굳이 외부로 나가지는 않은 것 같다. 외부로 나가는 건 어디 동해로 나가야지 외부로 나가는 건가요? 좀 보시면 이게 과학적으로 금방 나옵니다. 이게 전부 지하수가 바다로 향하고 있어요. 바다로 이렇게. 예? 이거 후쿠시마 복제판 같은데요. 예, 복잡함입니다. 그 다음에 1, 2, 3, 4, 5기. 저장조가 있는데 1호기, 2호기, 3호기, 4호기가 있잖아요. 여기가 점선이 해수면입니다. 해수면. 그런데 1호기 지하수 수위가 더 높아요. 2호기, 3호기, 4호기까지 더 높습니다. 그러면 그러네요. 물이 어디로 갈까요? 바다로 흘러가는 거죠. 이거는. 이거 상식인 거예요. 상식. 근데 가끔씩 원한의 힘으로 물이 역류를 하기도 하나 봅니다. 그런 이 보고서를 보면은 자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이 올라가는 거죠. 뉴턴의 네. 제2법칙 아, 예. 무시하고 놀랍습니다. 놀라운 발견이에요. 새로운 이건 노벨상 박감인데 이거. 네. 이걸 저기 아마 네이처에도 싣고 네이처. 사이언스도 실으면은 정말 아주 예. 그래서 국위를 선양하시기 바랍니다. 네. 원한이는 네. 예. 대박인데요. 대박입니다. 대박. 아, 참. 이런 걸 보고서라고 내놓고 1월 둘째 주 목요일 날 권고사항을 그대로 통과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게요. 이거 시민사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요식행위네요. 네. 저희들도 어떻게 할 수 있으면 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게 그 타성에 젖어가지고 배우지를 않는다는 거죠. 반면 교사라는 게 있는데 역사 그렇잖아요. 늘 그 네. 역사는 반복하는 겁니다. 후쿠시마 반복됐죠. 스리마리오. 체르노빌 반복됐죠. 월성 이것도 반복이에요. 예. 삼중수소 측면에서 본다면은 물론 다른 물질은 없겠지만은요. 그리고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일에 대한 이런 그 안이함 그리고 과신 이게 상당히 오래전이지만 국제 원자력 기구가 한마디 딱 한 거죠. overconfidence 과신 이게 우리나라 원전 안전의 제1 주적이다. 물론 표현은 달라겠지만 그때 다른 건 없어요. overconfidence 과신 우리가 잘할 수 있어. 예. 그런가요? 결국은 정부가 안 하니까 국가가 안 하면 우리가 해야 됩니다. 네. 결국은 그래서 이 문제를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국민 안전을 계속 감시하는 역할을 꾸준히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저물어가는 한 해입니다. 내년 갑진년입니다. 갑진년에 진짜 갑진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 봐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지만은 마지막
이야말로 새로움을 잉태하고 있다. 새해는 정말 달라질 것이고, 그리고 물론 지금 시민단체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기술이 부족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원을 정부에서 어디서 받는다면 이건 역할이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독립돼야 됩니다. 완전 독립된 시민기구가 하나 나와야 그래서 됩니다. 저는 이걸 통해 가지고 무슨 사업을 따내겠다는 게 아니고요. 예. 정말 시민 편에서, 주민 편에서, 앞으로 그 어린 아이들 편에서 서서 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거는 그 희생만 강요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다음에는 갑진년에는 말이죠. 예.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국민안전을 위해 계속 내년에도 새로운 여러 가지 소식들을 알려드리고 또 제대로 된 원자력계를 감시하는 그런 역할을 꾸준히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국민안전 아닙니까? 이게 원자력 안전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됩니다. 이게 네. 작은 사고가 아니에요, 사고는. 그렇죠. 지금 보면은 원자력이 안전하면 된다. 그렇죠? 원자력이 살아남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주민 안전이고 국민 안전이고 시민 안전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주부 안전이고요. 안전을 누구를 원자력의 안전을 지키는 거 왜죠? 우리 국민 때문에 하는 거, 사람 때문에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정작 물건만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런 실수가 생기는 거죠. 그 원자력 학회장 지냈던 그분은 이렇게 전문가들의 안전을 얘기해 주면 고맙다. 하지만 과도한 안전으로 공포 분위기 조성하지는 마라. 이제 그 얘긴데 근데 뭐가 이게 이제 고맙냐고요? 뭐가? 공포하고 그다음에 지적하고 문제인데요. 물론 이렇게 하면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긴 하겠죠. 그럴까요? 저는 이건 공포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제가 그 프랑스 말 책을 하나 번역하긴 거기서 첫 번째예요. 프랑스 교훈이 원자력이라면 공포는 아니다.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봐야 된다. 그러니까 먼저 친해져야 되는 거. 그러면 이게 옷을 벗은 나체, 알몸이 보이거든요. 그거는 잘못 아닙니다. 공포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한 배를 절반으로 10분의 1로 줄이는 게 맞는 건지, 그게 10배, 100배도 될 수 있다 해서 미리 우리가 걱정하는 게 맞는 건지, 그래서 그건 이제 우리 주민께서 판단하실 그렇죠. 얘기죠. 원자력 안전 자체가 국민의 안전에 목표가 있는 것이지 사업자의 사업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원자력 산업체는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네, 하시고 좋습니다. 갑진 내년에 또 값진 기회를 갖도록 하죠. 예. 늦은 밤 고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